네, 안철수 당대표 개인 선언으로 제42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네,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청문회 제도를 바꾸지 않는 노력을 해서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에 오기도 전에 언론 검증, 국민 검증에서 자격 미달로 밝혀지는 겁니다. 즉 제도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 인사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대통령이나 여당이 다수라는 걸 믿고 청문회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려고 하거나 기준을 낮추려 한다면 국민들의 여론 청문회가 더 가혹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들의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국회에서 다수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십시오. 거꾸로 가면 점점 더 국민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6일과 29일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야당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일요일에 열기로 합의했고 맞아야 할 일이 많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빨리 내주시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오지 않는 일자리, 전셋값을 포함한 주거비 상승 등 수많은 지표들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국민들도 국내외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재벌 중심 경제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민주화해서 이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까마득히 잊혀졌습니다. 우리 경제 일자리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살리고 서민을 떠받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꺼내놓을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저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도 교육도 일자리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은 이제 정부가 밀실에서 혹은 탁상에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밀어붙여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쏟아부어 대형 국책 사업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의 활력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조기 퇴직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직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여러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경제력의 집중, 우위 집중이 가져올 시장의 파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과거의 인간관계, 과거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인사도 경제정책도 결정하기 전에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학대 당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고귀한 희생이 섞이지 않고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정은 여전히 혼돈이고 세월호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책임지고 사퇴 필요했다가 유일한 국무총리는 추모비와 추모 공무원 건립이 나라의 큰 변혁이냐 말합니다. 대통령은 적폐 해소를 말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여러 명이 적폐 그 자체입니다. 오늘부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총리실은 조사위원들이 요구한 185건의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인사 참사로 국정 쇄신을 포기한 것 같고 국정조사 무력화로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 인사들을 내놓고 인사청문 제도를 손보자는 주장입니다. 입학시험에 자꾸 떨어집니다. 입시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 같습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것도 개정한 것도 한나라당이 다수당 때의 일입니다. 미국의 인사청문 제도는 우리보다 몇 배나 훨씬 더 엄격합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문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마땅한 총리감, 장관감을 못 찾겠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 대다수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에 관여하지 않은 국정원장 후보자가 왜 없겠습니까?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가로채기 하지 않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왜 없겠습니까? 음주당석 경찰에게 호통치며 측정을 거부하지 않은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얼마든지 널려 있을 것입니다. 선지협회의 로비성 외유를 다녀오지도 않고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왜 없단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탈세 혐의를 받지 않는 비례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까지 왜 없다는 말입니다. 4.3 제주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 공기라고 말하지 않는 안전 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말 없어서 못 찾는 것입니다. 여야는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당은 무조건 발목 잡는 청문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인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야무지게 따지고 확인하는 오늘이 남북 경협의 성준이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 10년 되는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권의 집권 이후 남북 관계는 올려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해 남북한 공동 번영과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시작한 남북 경제 협력의 모델입니다. 다행히 지난 26일 남북은 6개월 만에 다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남북의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의 아이콘으로 남북의 화합적 경제지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어제 전례 없는 일요일 인사청문회 개최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채택이 즉각 이루어진 것은 청와대 상공까지 뚫린 안보, 군기강 회의 총기 사고, 경영 문화 개선 등 산적한 국방 현안 해결과 안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위원장을 말씀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반성, 또 국회의 역할을 다짐하며 시작된 6월 국회가 벌써 절반 지났습니다. 이제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히 기간 보고를 빗대로 남은 회기 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야의 다짐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김영란, 안대희, 유병헌법 등 관피아 방지 3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의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 실천이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노사 간 단체 협약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농성 41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노사 협약 타결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이 노동조합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또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책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간 노사 간 중재 역할을 맡아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해주신 을지로위원회 각별히 우원식 위원장님께 성원의 박수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정치연합은 을을 위한 노력, 사람 존중과 경제 민주화 실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헛된 사행심 조장으로 벌어들일 수익금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도박장을 개설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공익재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사회가 개장을 강행한 용산 화상경마장은 원효초등학교와 성심여중고 등 5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마사회의 이전 철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고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장도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과 협의한다는 약속을 뒤집고 기습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돌로 폭력사고의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교 옆에 도박장을 설치하는 몰상식,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위 대통령의 7인 원로회 멤버로 보도되고 있고 요즘 회자되고 있는 만만회와도 무관치 않다고 알려진 현명관 마사 회장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공기업의 기본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입주 강행과 공동체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우리 저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여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교섭 타결은 노동기본권의 제자리 찾기의 큰 이정표입니다. 한국 사회 민주화 진전의 역사에서 6월은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입니다. 27년 6월 29일이 경제민주화의 커다란 진전이었다면 감히 2014년 6월 28일은 경제민주화의 또 하나의 역사를 쓰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직접적 계열사뿐 아니라 협력사에서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대한민국 제1기업 삼성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내용으로 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협력업체를 통해서라고는 합니다만 삼성이 노조를 인정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교섭이라는 노사관계의 기본 틀로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새로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두 분이 자신의 삶을 버리면서까지 요구한 노동기본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대와 맞지 않는 노사관계라는 나쁜 평가를 받던 삼성의 입장 변화를 기꺼이 높이 서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조합원분들께도 축하를 보냅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힘겹게 싸우면서도 건강함을 잃지 않고 정당한 땀의 대가를 보장받길 원했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더불어 그 노사합의 자리에 고 최종범님, 고 염호성님이 계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1년 가까이 이 사안을 붙들고 끝까지 해결해낸 것 또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조영이 뒷받침이 된 두 분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책임위원으로 흔들림 없이 합의를 이끌어낸 은수미 의원님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 합의 타결은 한국 사회 노동 현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LGU+, SK 브로드밴드, 태광 T브로드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진전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변화를 만드는데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갑의 횡포에 시달리는 을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갑의 횡포가 지나친 경우에 을들은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을지로위원회로 오십시오. 저희가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힘은 해결을 해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을들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경제민주화의 변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해서 박수는 안 보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현호 최고위원의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3달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의, 통합, 원형, 평화를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로 삼는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들이 주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육사 선거, 국무총리 인사 실패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 척결과 국가 개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여졌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기만 하였지 제대로 된 정책이나 해결책을 내야만는지 자성해 보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짜증만 가져다주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늘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당 이미지 시즌 작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 당도 새누리당 못지않는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실생에 기대는 정치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당의 정치는 정체된 지지율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새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모든 국민들의 귀와 눈이 730 재보선에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도 730 재보선 잠룡들 국기인데 드물법들이 전략공천, 익명시이고 과반 의석 유지냐 무죄냐 사활 싸움 등등의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갖췄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전략공천을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공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특정인이나 당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세 정치인만 부각되고 정책이나 공약이 실종된 나쁜 선거가 판을 칠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리만을 위한 정치공학적인 선거였을 우리만이라도 당명에 걸맞게 새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줍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봅시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역사 논쟁에 이어서 중국과 북한의 이상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총석이 겸 주석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사건의 제조사와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북일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마와 금전, 집단 자위권 행사의 불법적 해석 국면안이 마련되었다는 보도도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북일이 체결된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종래에 우리 국민과 질서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혼자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우리 당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희 당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에 협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발언이 끝났습니다. 농산 장애 관련해서 우리 박영선 대표께서 자세히 얘기하셔서 얘기 안 하고 한마디만 딱 붙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꼭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요. 1년 동안 그 주민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텐트를 치면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 갑자기 기습 개장을 해서 아주 갈등이 첨예화됐는데 을지로위원회 오라고 해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노력하셨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신부님, 목사님, 성신여고 교장 선생님, 학부모 다 눈물을 쏟더라고요. 국회가 와서 이제 제대로 도울래는가 보다 그 기대를 가지면서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의제로 삼고 현명관 마사회 사장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